3차전이 마지막이 될지 또 수도권까지 갈 뭔가 희망이 생길지 자 이런 가운데서요. 총재라는 발언을 놓고 싸운 게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민주당의 영남권 순회 경선 전에 치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당정 분리는 우리 현실에 안 맞다. 당정 일체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아니 그럼 대통령이 당의 총재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 이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잘못 들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또 해명을 했거든요. 네, 취지는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잘 새겨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 정치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당이 인기가 떨어진다, 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당정 분리라는 게 제왕적 총재 시절이라든가 권력 독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시절에나 가능한 거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책임 정치 역할을 강화해서 당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네. 거꾸로 안희정 지사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럼 당을 장악하겠다는 얘기냐에 대한 그 이른바 총재가 되겠다는 그렇죠. 거냐. 그런 취지냐에 대한 방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대통령의 권력을 당이 주로 운영해 나가는 당 중심의 정치를 하자라는 취지로 서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당정 일체를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진정성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해서 계속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새누리당 자체가 박 전 대통령하고 수직적 관계를 계속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4.13 총선이라는 데서도 완패를 했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친박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당과의 어떤 청와대와 수직적 관계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당정일체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 이것은 뭐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3차전에 이르러서 점점 두 사람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느낌인데요. 이제 대선 39일 앞으로 다가왔다 말씀드렸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다.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나. 후보들의 입장이 다를 텐데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된 게 있고 또 동아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이 오늘 정기조사를 한 걸 보죠. 네, 보시면 문재인 전 대표가 31%로 전주와 동일하게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등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19%로 훌쩍 지지율이 오르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조사기관이 한 거에 비하면 10에서 19로 오는 거예요. 네. 자, 2위는 바뀌어 있습니다. 얼굴이. 자, 이렇고요. 동아일보에 보도된 문재인 대 안철수를 양자 대결시키면 어떠냐라는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어요. 41.7대 39.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되면 이렇고, 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되면 또 어떨 건가? 양자 대결. 44.8대 34.8. 자, 이게 숫자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안희정과 안철수는 서로 말이에요. 비슷한 측면, 겹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안희정이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이제 반사이들을 못 본다.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동아일보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3자 단일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정되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로 된다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3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양자 단일화도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고 그렇죠. 그 잘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3자 단일화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이제 후보가 말이에요. 확실한 자기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개헌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연립정부, 공동정부에 대한 구상. 예를 들면 드림팀을 만들어야 돼요. 네. 외교는 뭐 반기문에게 맡기고 뭐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에게 맡기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없이는 3자 단일화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양자 대결이 됐든 아니면 3자 대결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요. 안철수 전 대표의 확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장성. 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쉐도우 캐비넷의 준원은 많은 걸 다 짜여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혼자 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드림팀이 짜여진다고 한다랄지 네. 더군다나 지금 호남의 표가 어느 한쪽으로 몰표로 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 호남 표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이전의 대선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TK나 아니면 영남 지역, 부산이나 울산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누가 표를 많이 가지고 오느냐가 결정을 할 텐데 설사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외연 확정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박빙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 변호사 말씀 들었는데 동아일보는 또 이런 의미가 상당히 있는 주목되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로 지지율로 누구를 찍겠느냐도 있지만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를 뽑아주세요 했더니 5명의 순위가 나왔어요. 먼저 1위가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지지도 1등도 문재인 전 대표지만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 1위도 문재인 전 대표. 2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경남지사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지지냐가 극명의 갈림에 따라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높은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다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비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외연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이 있지만 거꾸로 정권 심판의 구도의 이 선거에서는 고정 지지층이 결집하기 아주 좋은 구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야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던가 구속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정권의 심판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국 불리한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러면서요. 갤럽에서 또 오늘 새롭게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까 다자간 구도에서 이제 10에서 19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훌쩍 뛰어 올라와서 2위를 한 모습을 보셨는데 그래서 양자 대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갤럽은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두 사람의 구도를 뽑아봤어요. 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이나 뭐 그런 지역, 광주 전라 같은 경우에는 또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38대 같아요. 30으로 호남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호각지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자, 이래서 연령별로 또 어떤가라고 또 갤럽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 29세 30, 40세까지는 뭐 저 패턴이 대단히 이제 문 전 대표의 그 우위가 나타나는데 50대, 60대는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예,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는 이제 구도다.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요, 확실한 2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자 구도, 그러니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비문 반문연대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비문연대, 반문연대 이런 식의 네이밍 갖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동력이 부족하고요. 네. 뭔가 시대적 명분과 그런 것들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거를 다 엮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철수의 비전과 정치력, 그럼 포용력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대선의 이제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역사적 교훈으로 볼 때 저는 신지호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가치 연대만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도 보수의 연대는 가능할 수도 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네. 김대중, 김종필 연합을 통해서 DJ 연대를 통해서 김대중이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듯이 가치 연대가 아니어도 1등을 반대하는 연합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역사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2, 3, 4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합의 1위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오차 범위엔 근접해야 단일화가 가능한데 정치공학적 분석이에요. 네, 그것이 1위를 육박하지 못하면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위해서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설령 중도 보수 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호남에 있는 유권자가 현재 안철수 지지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분석을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고 계신데